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저는 방사선제약과 신경학과 교수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후쿠시마, 또 체르노빌, 그리고 퀴리브인 등등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바로 방사선입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는 대표적인 암 치료 방법이지만 방사선의 특성과 일부 부작용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방사선종양학과 김진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방사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방사선이란 이제 공간을 통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햇빛이나 전등빛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빛도 넓은 의미에서는 방사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분야에서 방사선이라고 하면 가장 널리 쓰이는 X선을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X선은 사실 물리학적으로는 에너지가 아주 높은 빛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있는 자외선도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이제 높지만 사람 눈에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X선은 자외선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일종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X선은 우리의 몸을 뚫고 지나갈 정도로 투과력이 크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이러한 방사선의 특성을 이용해서 몸 속에 위치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다양한 암의 치료에 사용되는데 수술과 이제 동시에 시행해서 수술의 효과를 높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수술 대신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암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 결국 방사선은 엑스레이를 이용한 치료가 대부분이 되겠군요. 예, 이러한 방사선 치료는 수술 그리고 항암화학요법하고 같이 대표적인 3대 암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암을 치료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 치료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종류의 방사선은 이제 X선이 되겠습니다. X선은 이제 투과력이 높아서 사람의 몸을 통과하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암 조직에 이제 쉽게 도달할 수가 있죠. 수술을 예를 들면 외과 의사가 일단은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절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암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정상 조직이나 장기를 자르거나 밀어내거나 등등 해서 접근한 후에야 비로소 암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제 방사선 치료는 몸 밖에서 몸속에 암을 겨냥해서 방사선을 발사하면 방사선이 정상 조직을 쭉 통과하고 암에 명중해서 암을 치료하게 됩니다. 즉 이제 방사선은 암이 몸속에 있는 상태 그대로에서 암세포를 죽여서 치료하는 것이죠. 방사선 치료의 특징은 이제 매일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시행해서 병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10번, 어떤 사람은 많게는 30번 이상까지 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치료하는 이유는 여러 번이 나눠서 치료할수록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과 비교하자면은 수술은 암조직을 잘라내서 몸 밖으로 꺼내버려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 방사선은 여러 번 치료를 통해 암세포를 조금씩 줄여서 치료하게 돼서 굳이 비유하자면 방사선 치료는 매번 치료마다 암을 조금씩 깎아내는 방식으로 치료한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는 어떤 경우에 시행되죠? 암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적정히 조합하게 되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대개 치료 목적에 따라서 근치적 치료, 보조 치료, 고시적 치료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근치적 치료는 암을 완치시키기 위한 방사선 치료로서 단순하게 말하면은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수술 대신에 방사선으로 특정 부위 암을 완전히 제거해서 완치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진 치료입니다. 근치적 치료는 뇌암, 두경부암, 부인암 등 다양한 암에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조적 치료는
이제 수술을 하기 전이나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함으로써 수술의 완치 확률을 조금 더 높여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조기 유방암의 경우 유방을 남기는 유방보존술을 시행하면 많게는 30% 전후의 환자에서 남아있는 유방에서 암이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해주면 유방 안에서의 재발률은 5% 정도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조치료는 유방암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암에서 이 암의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시적 치료는 암으로 인한 환자의 통증 또는 불편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전이암은 몸의 여러 부분에 전이 돼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고시적 치료는 암으로 인한 통증이나 증상을 완화시켜서 환자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치료입니다. 대개 고시적 방사선 치료는 짧은 기간 동안 부작용이 없도록 환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면서 시행하게 됩니다. 네, 정리하면 근치적 치료, 즉 수술 또는 수술이 시행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수술 대신하는 근치적 치료가 있고 수술 후에 하는 보조적 치료, 그리고 전이암의 경우에 시행되는 고식적 치료가 있군요. 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에게서나 하는 치료다, 또는 방사선은 유해하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생각은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이제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상태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나누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암의 종류와 치료 목적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는 그 조기암에서도 사용될 수도 있고 흔히 말기암이라고 불리는 매우 진행된 암에서도 역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 받는 자체가 환자의 완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맥락에서 치료를 받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하지 못하는 췌장암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에는 완치 가능이 희박하겠지만 조기 유방암에 대해서 보조적 방사선 치료 받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거의 90% 이상에 육박하게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환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작용의 종류와 부작용의 심각한 정도, 그리고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가, 빈도를 이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방사선 치료 받는 부위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허리뼈 부분에 방사선을 받는다고 하면 방사선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허리 근처에 있는 내장에 방사선이 피폭돼서 메스껍거나 식욕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고려할 것은 방사선이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 생길 수 있고 그 심각한 것이 얼마나 흔하게 생기느냐입니다. 흔하게 의사가 방사선 치료를 처방할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이 대개 3% 이내에서만 발생하도록 방사선 약을 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치료 전 의사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함으로써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방사선 치료가 널리 적용되는 효과적인 암이 있을까요? 예, 이 질문은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답으로 줄여서 답하기는 매우 이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문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결합해서 하는 치료가 효과가 매우 우수해서 예전에 했던 수술의 치료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부인암 같은 경우도 근치적 방사선 치료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나 이제 암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각 암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같은 암이라도 환자의 상태와 병기가 너무 다양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각 환자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는 각 환자에 대해서 이제 매우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담당 의사와 함께 이제 방사선 치료의 여부에 대해서는 치료 전에 이제 토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사선 치료의 전반적인 암 치료 관련된 사항을 들어봤는데요. 모든 의료 기술이 그렇듯이 방사선 치료 역시 갈수록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종양학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는 실제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첨단 방사선 치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방사선 치료는 이제 최근에 급격한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을 주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이득을 줄 걸 기대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IMRT, 즉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사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양에는 방사선을 많이 집중시켜주고 종양 둘레에 있는 정상 조직의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서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가능성을 높여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치료는 기계적인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했던 것으로서 현재는 두경부암이나 전립선암 그리고 예전에 방사선 치료를 했으나 다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방사선 수술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어서 이전에는 아예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했던 일부 환자에서도 다시 한번 방사선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직 이제 임상에 사용되기 시작한 MRI 기반 방사선 치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MRI라는 거는 CT와 달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매우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영상 검사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방사선 치료 영역에서는 거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MRI 기계와 방사선 치료 기계를 결합하는 게 매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MRI 기계와 방사선 치료 기계가 결합된 하나의 장비 안에 결합된 것이 개발되어서 MRI를 기반으로 한 보다 정확한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영상유도 치료는 전부 C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CT에서 잘 보이지 않는 연부 조직 등은 MRI를 기반으로 한 치료에서는 보다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고 의사가 의도한 대로 정확한 부위에 확신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올해 9월 이후부터 MRI 기반 방사선 치료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IT 기술의 발전과 MRI 등 영상 기술의 발전 등이 결합된 첨단 방사선 치료가 계속 개발되고 있군요. 이런 방사선 치료가 연구 개발될수록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또 삶의 질 또한 향상되겠죠? 예, 암 환자의 생존율, 즉 치료 확률의 향상과 그다음에 삶의 질의 개선은 이제 방사선 치료의 발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에 국한해 보면은 이제 점차 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환자들에게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완치율이 향상되고 보다 생존율도 좋고 또한 방사선 치료를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줄어서 생존율뿐만 아니라 삶의 질 역시 이전에 방사선 치료 받았던 사람보다는 향상된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사선 암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는 방사선 치료를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진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진우 교수님 그리고 저는 신경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SNUH 톡톡